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켜면 위기라는 단어가 쏟아집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 주식 시장의 혼란, 모두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점점 당신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그 불안 속에서 조용히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말하죠. 그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운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한 결과입니다. 같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올라섭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차이를 말하려 합니다. 모우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숫자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게임이다. 되는 사람은 수학에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흥분하지 않고 돈이 나갈 때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경제의 파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찰리 멍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바보 같은 짓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 년 투자 인생의 핵심이 담긴 문장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안다고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보보다 먼저 필요한 건 판단하는 틀,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내면의 기술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감정을 도구로 삼는가. 그 결정이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철학, 위기를 다루는 자세, 장기적 사고를 유지하는 법. 지금부터 그 훈련을 시작합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생각은 단단해지고 돈을 다루는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부는 생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우건 하우절이 말합니다. 돈의 철학은 감정이 돈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은 숫자라고, 돈은 계산이라고, 돈은 분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우건 하우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은 감정이다. 우리는 숫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한다. 그의 이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통장을 지배하는 진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심리학의 언어로 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꿰뚫어본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에 더 흔들린다. 지금 당신이 주식을 사고 싶을 때 그 이유는 뭔가요? 수익률 때문인가요? 차트 때문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에 뒤처질까봐 생기는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게 바로 모우건 하우절이 말하는 감정의 지배입니다. 돈이란 수단이 어느새 감정의 출구가 됩니다. 자신감이 부족할 때 우리는 돈으로 자신감을 보완하려 하고, 불안할 때 돈이 그 불안을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에 계획에 없던 결정을 해버립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기적 감정에 휘둘리며 장기적인 실패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감정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차트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드는 감정들, 두려움, 질투, 조급함, 욕망, 불신, 이 감정들은 숫자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곧바로 당신의 클릭을, 매수를, 매도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머릿속에선 싸게 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지금은 고점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사버립니다. 왜일까요? 욕망과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간호사가 매달 꾸준히 ETF에 투자해 20년 후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만든 이야기. 또 하나는 경제 전문지의 칼럼을 쓰던 금융 전문가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위기 때 큰 손실을 보고 은퇴를 미뤘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더 똑똑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성공했을까요? 감정을 통제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모건 하우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돈은 당신의 감정과 얼마나 잘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지금 당신의 투자 전략이 감정의 충동에서 나온 것인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분은 생각보다 감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훈련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찰리 멍거는 똑똑함보다 중요한 건 바보짓을 피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저 바보 같은 짓을 피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인생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IQ가 높고 정보가 빠르고 분석력이 뛰어나서 부자가 된 거라고요. 하지만 찰리 멍거는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성공은 똑똑함의 결과가 아니다. 실수를 줄인 결과다.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는 법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먼저 묻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와 닮아 있나? 이건 감정에서 나온 선택인가? 지금 나는 냉정한가? 아니면 들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살아오며 만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손대지 않는다. 둘째, 모두가 몰려갈 때는 한 발 물러선다. 셋째, 감정이 요동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넷째, 확신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이 5가지는 그가 직접 몸으로 겪고 정제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은 이 중 몇 가지를 정말로 실천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책에서도 봤고 강의에서도 들었고 어쩌면 친구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식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논리보다 먼저 행동을 유도하죠. 찰리 멍거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찰리 멍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수 있다. 그 똑같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는 매번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이 투자, 이 결정, 이 말, 이 행동이 과거의 실패와 비슷하지 않은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은 없는지, 자기 안에 맹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안정감이 나왔습니다. 찰리 멍거는 말합니다. 나는 모르는 걸 인정하는 데서 가장 큰 평화를 얻었다. 그는 이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승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투자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삶, 감정을 통제하는 태도, 반복을 멈추는 용기,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당신은 매번 같은 실수에 마음을 다치고 돈을 잃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나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던 원칙들입니다. 그 원칙을 매일 떠올리세요. 첫째, 급할수록 기다릴 것. 둘째, 모르면 배우고 질문할 것. 셋째, 내 감정이 격해질수록 판단은 멈출 것. 이 단순한 규칙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찰리 멍거는 늘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수많은 위기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단순함이 부와 존경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피하라. 그 단순한 철학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되풀이하는 건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보가 많아야 하고, 기회는 남들보다 빨리 잡아야 하고, 분석력도 뛰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놀랍도록 단순한 원칙을 묵묵히 지켜갑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보다 조용한 반복을 믿습니다. 복잡한 트레이딩 기법보다 단순한 자동이체를 믿습니다. 매번 전략을 바꾸는 대신 하나의 원칙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한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모으건 하우절은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투자한다. 왜냐고요? 단순함이 생각을 덜 흔들기 때문입니다. 복잡함은 감정을 자극하고 결국 감정은 당신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단순한 구조는 감정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지루함은 우리에게 뭔가 놓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바꾸고 투자를 흔들고 전략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복리를 가진다. 복리는 숫자의 마법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매달 1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여전히 평범하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나요?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같은 걸 반복했을 뿐입니다. 찰리 멍거도 워렌 버핏도 자신들의 원칙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라. 둘째,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셋째,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이 단순한 원칙이 그들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는 강력한 심리 훈련이 숨어 있습니다. 지루함에 흔들리지 않는 힘. 이 힘이 없다면 어떤 전략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나쁜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전략을 끝까지 못 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갑자기 시장에 반응하고 감정에 끌려 구조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루함을 전략으로 삼습니다. 모으건 하우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함을 견딘다는 건 욕망을 조절할 줄 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욕망 조절이야말로 부의 가장 강력한 근육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지루함을 견딜 수 있나요? SNS에서 자극적인 수익 인증이 넘쳐나고 단기간 수익을 내는 정보가 쏟아질 때 당신은 조용히 당신만의 원칙을 반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달 하고 있는 그 지루한 투자 습관, 그건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10년 후 당신을 증명해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 더 살펴봅시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 그들은 지루함을 견딥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안달나지 않으며 조용히 흐름을 타는 능력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입니다. 계획을 바꾸고 투자를 갈아타고 결정을 재조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투자는 비활동적일수록 좋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수익률을 확인하고 시장 뉴스에 반응하나요? 그 빈도는 당신의 조급함을 말해줍니다. 그 조급함은 결국 당신을 흔들리게 만들고 기다리던 수확을 망치게 합니다. 지루함을 못 견디는 사람은 복리의 열매를 받지 못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했습니다. 시장의 보상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행동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수많은 자극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웃습니다. 지루함을 견딘다는 건 실제로는 감정을 견디는 훈련입니다. 그 안에는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원래 세운 원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부자들의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 벌었지?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나?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들은 단순히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 믿음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강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들려도 내면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가요? 수익률이 오를 때 들뜨지 않고 하락할 때 무너지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당신만의 계획을 반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지루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화려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 그리고 그 반복을 지키는 정신력, 그게 바로 부자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지루한 원칙을 끝까지 실천해보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보다 시간을 먼저 봅니다.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먼저 시간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따라가면 도망치고 시간은 누적되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얼마 버는가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묻습니다. 이게 10년 뒤에도 유효한가? 나는 지금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들은 돈보다 먼저 시간의 방향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숫자지만 시간은 인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리다. 그리고 복리는 시간 없이는 불가능하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단 1%라도 오래 유지되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감정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단기간의 수익에 매달리고 짧은 시간 안에 변화를 원하고 지금의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봅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시간을 구조화하고 결정의 기준을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 둡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당장 도움이 될까? 이번 달 성과는 어떨까?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돈 중심의 질문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 이 루틴은 나의 시간을 남겨두는가? 나는 지금 복리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돈보다 시간을 먼저 보는 사람은 의외로 작은 걸 선택합니다. 소박한 지출, 자동화된 투자, 계획된 하루 루틴, 이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 시간을 축적하는 행위입니다. 무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실제로 돈입니까? 아니면 돈이 주는 자유로운 시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잃고 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시간을 보존하며 돈을 얻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시간과 돈 두 가지 모두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측정되지만 시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이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방향이 10년 뒤에도 의미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위기 때 더 강해지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훈련입니다. 경제는 주기적으로 흔들립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강해지고 기회 속에서 도약합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나 운이 아닙니다.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생각의 프레임을 넘어 감정과 행동의 패턴까지 포함합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건 외부의 위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반응이다. 무건 하우절도 말합니다.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가 아니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 훈련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오면 새로운 전략을 찾습니다. 정보를 더 보고 사람 말을 더 듣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멈추고 더 안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이기는 이유는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미리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격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할수록 기준을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공포가 커질수록 더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건 본능과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한 박자 늦게 바라보는 습관,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의식, 두려움 속에서도 질문을 바꾸는 힘,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내면의 루틴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나요? 모든 알림을 확인하고 시장 뉴스를 보고 불안함에 마음이 흔들리진 않나요? 그럴 때 딱 3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감정은 과거에도 나를 흔들었는가? 지금 이 반응이 내가 원하던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사고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질문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마음의 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성이 진짜 위기에서 그들을 지켜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이 하락할 때 모든 걸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더 담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감정을 다룰 수 있는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관찰이 되면 감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강한 사람은 반응보다 관찰을 먼저 한다. 이건 투자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통하는 철학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직장에서, 건강을 관리할 때조차도 반응보다 관찰을 먼저 하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신을 지켜냅니다. 당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정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고 판단을 한 템포 늦추고 기준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종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당신의 내면을 생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돈이 아닌 생각이 승부를 가립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부를 쌓아가는가?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 답은 언제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이야기할 때 결과만 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언제 팔았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전의 과정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어떤 감정을 다뤘는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걸 얼마나 지켰는가. 이게 진짜 승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모우건 하우절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략을 묻지만 나는 태도를 본다. 찰리 멍거도 말했습니다. 수익률을 결정짓는 건 머리가 아니라 성격이다. 이들은 모두 지능보다 성격을, 전략보다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면 돈도 흩어집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단단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들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고 싶은 유혹, 팔고 싶은 불안, 남들과 비교하는 조급함.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에 앞서 기준을 떠올리고 기준에 앞서 신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단단한 훈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ETF의 종류, 최신 투자 트렌드,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루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나만의 기준을 붙잡는 힘.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느리되 분명하게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10년 후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지금 하루 30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숫자를 움직이는 원천입니다. 돈은 따라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끌려오는 결과입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돈도 정리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판단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시간과 만나 복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결국 돈을 버는 건 돈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적는 것, 한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 한 번 더 참는 것. 그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10년 후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지금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